안녕하세요, 들깨 아줌마. 오늘은요, 참외를 심으러 나왔습니다. 제가요, 참외 모작을 사놓고서 이제 순차적으로 수박을 심고 참외 심고 메론 심으려고 요놈을 하우스 안에 잘 냅뒀는데요. 며칠 전에 이틀 동안 새벽 기온이 영하 2도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요, 제가 이렇게 내버려두고 보온을 하지 않고 그냥 내비뒀더니요, 참외가 진짜 싱싱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꼬슬라졌습니다. 부분적으로. 근데 완전 죽지는 않아서 뭐 생산점이나 이런 데는 멀쩡하기 때문에 일단 심어 보려고 하고요. 이렇게 참외, 멜론, 수박 이런 것들은요, 냉해에 약합니다. 그래서 노지에 심게 되면 서리 피해를 받지 않는 5월 초 상순쯤에 심으셔야 냉해 피해를 받지 않으시고요. 저처럼 이렇게 온실, 하우스가 있다면 4월에도 가능하시지만요. 제가 며칠 전에 수박을 또 심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는 수박을 10주를 심은 곳인데요. 제가 심고 나서 한 며칠 있다가 이제 바로 기온이 2도로 떨어지는 날씨였어요. 그래서 얘 2개 정도만 제가 보온을 위해서 피트병을 씌워주고 나머지 8주는 그냥 내비둬 뒀는데, 자, 이틀 동안 요 놈은요, 그냥 아주 쌩쌩하게 요렇게 쌩쌩하게 그대로 잘 있는데요. 요것도. 근데 보온을 해주지 않은 거는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제가 살 가망성은 없을 것 같긴 하지만 혹시 몰라서 피트병을 씌워놨는데요. 이렇게 꼬슬러졌어요. 얘가 살지는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죽을 것 같아서 살더라도 몸살하면서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다시 수박 모종을 주문한 상태거든요. 자, 이렇게 하우스 안도요, 냉해 피해가 얘는 완전 진짜 완전 꼬슬러졌죠. 이렇게 약합니다. 그래서 노지에 심으시더라도 5월 초까지는 아주 기온을 예측을 못해요. 그래서 노지에 만약에 심으신 분들은 혹시 모르니까 한 일주일가량 얘가 막 크기 전까지는요, 이 피트병 활용하셔가지고 이렇게 꽂아주세요. 그러면 물 줄 때도 이 구멍으로 물 줘도 되고요. 숨도 쉬기 때문에 냉해 피해 끄떡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하우스 안에서 이거를 피트병에 정말 대박 활용을 확인해 보니까요, 노지에서도 정말 활용을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참외든 이런 수박이든 심으실 때요, 맑은 날 심으시는 게 뿌리 활착이 좋고요. 심고 나서는 온팡증에 물을 주신 다음에 3일 동안 물을 주지 않아야 뿌리 활착이 더 빨리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부터 수분 관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참외를 재배하실 때는 웃거름을 한 2차례 정도 주시면 되는데요. 자, 한 차례 정도는 크고 나서 한 달 정도, 대략 정도 됐을 때 웃거름 한 차례 주시고요. 20일 간격으로 2차례에서 3차례 정도 주시면 되고요. 그 타이밍 못 맞추시면 참외가 달릴 때쯤 가장 양분이 많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때 맞춰서 웃거름을 주시면 되고요. 밥 만드는 거는요, 퇴비량은 300평 기준에 1,500에서 2,000kg 정도 퇴비량이 필요하고요. 저는 친환경 비료인 유박이 있어서 유박을 좀 뿌려줬습니다. 유박이 없다면 가지고 계신 비료 아무거나 뿌려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 과일은 황이 들어가는 비료를 첨가하시면 맛 또한 좋아지니까 이것 또한 참고하시고요. 자, 심는 간격은요, 내가 몇 줄기를 남기고 키울지에 따라서 이제 심는 간격이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수박 같은 경우는 이제 어미줄기, 원줄기가 나오고 나서 겨순인 아들줄기에서 수박이 달리게 됩니다. 근데 이 참외는요, 원줄기, 어미줄기가 나오고 또 겨순인 아들줄기가 나오고 아들줄기에서 나오는 그 손자줄기에서 참외가 달리게 돼요. 그래서 그 손자줄기를 2줄기를 남길지 3줄기를 남길지에 까놔서 이 공간이 좀 제가 재배 환경에 넓다 그러면 간격 좀 여유 있게 재배를 해주시면 좋고요. 심는 간격도 널찍널찍 좀 심어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손자줄기에서 잎이 막 번지기 때문에 엄청나게 참외 잎들이 무성해지기 때문에 통풍이 잘 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참외 같은 경우는 녹병, 흰가루병, 모자이크병 이런 바이러스 병이 많이 쉽게 오는 작물이다 보니까 제 식재 간격은요, 한 50에서 60cm 간격으로 심어주시고, 공간이 좀 좁다, 손자줄기 2줄기만 남겨주시고, 좀 공간이 넓다 그러면 3줄기를 남겨주시고 재배를 하시면 되세요. 제가 작년에요, 이 순 정리를 너무 늦게 해줬습니다. 심고 나서 대략 3주에서 한 달 전에 그 순을 정리를 해주는 게 가장 알맞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48일 만에 순 정리를 해줬더니 순이 막 너무 무성할 때 해주니까 그만큼 시간이 오래 소요가 돼서 이 참외를 따먹는 시기도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순 정리하실 때는 보통 한 달 안에 순 정리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안녕하세요, 들기 아줌마. 오늘은요 참외 순정리를 하러 나왔습니다. 저 뒤에는요 요만하게 귀여운 앙증맞은 수박이 대롱대롱 달리기 시작했는데요. 참외 같은 경우는요 순이 너무 무성해지게 되면 어느 순인지 몰라가지고 순 정리를 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시기에 순 정리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수월하고요. 이번에도 들기 아줌마가 초간단으로 아주 참외 순 정리를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참외밭에 가서 일단 먼저 첫 번째 하실 일은 이제 원줄기, 어미순을 찾아야 합니다. 이 어미순을 또 찾는 일이 딱 봤을 때 뭐가 뭔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어미줄기를 찾는 방법은요. 지금 이렇게 순이 있으면 요게 보면 가장 세력이 좋게 제일 많이 뻗어나왔죠. 그러면 요게 보통 어미줄기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미줄기를 먼저 찾고요. 자, 금방 가장 세력이 길었던 줄기를 보니까요. 이게 어미줄기가 아니네요. 꼭 가장 긴 걸로만 판단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순을 안을 들여다 봤을 때 원줄기, 어미순은요. 보면 가장 두툼하고 이렇게 여기 보면 요거가 지금 좀 전에 말했던 가장 긴 줄기였는데 요거는 이제 아들줄기였고요. 어미줄기는 여기에 이렇게 줄기를 타고 한 요게 지금 마디마디도 촘촘하고 좀 두툼한 거를 볼 수 있거든요. 5마디를 남기고 이제 적심을 해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1마디, 2마디, 3마디, 4마디, 5마디. 그러면 이제 5마디를 남기고 자 이렇게 5마디 남기고 툭 잘라주는 일. 자 원줄기 찾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른 참외로요. 자 요 참외로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중에 오메 순이 너무 많죠. 도대체 원줄기를 어떻게 찾냐. 자, 이 중에 가장 대가 튼튼한 놈을 찾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가 뿌리예요. 자 여기 뿌리에서 자 보면 자 이렇게 순이 있는데 요 놈이 가장 세력이 좋고 튼튼하죠. 요게 어미줄기입니다. 어미줄기. 어미순을 이렇게 찾았습니다. 이렇게 안에서부터 차근차근 들여다보면 마디가 촘촘하고요. 오늘 들기 아저씨가 찍어줘야 되는데 예초기 하러 지금 일하러 가서 혼자 찍으니 힘드네요. 여기 이제 어미줄기거든요. 어미줄기를 찾았으면 여기에서 5마디를 이제 세워주고 적심해주면 되세요. 자, 1마디, 2마디, 3마디, 4마디, 5마디. 자, 벌써 5마디 하고 한 요쯤을 잘라주면 되겠네요. 요쯤이니까 아무튼 5마디 톡 잘라줍니다. 이렇게 어미순을 찾아서 5마디 잘라주는 일을 첫 번째로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어미순을 잘랐다면 이제 두 번째 하실 일은요. 아들 줄기를 찾아야 합니다. 아들 줄기를 자 재배 환경에 따라 2줄기를 남길지 3줄기를 남길지를 판단하시면 되는데요. 요게 어미줄기였고 요게 아들 줄기가 하나 여기 나왔고요. 또 지금 제가 세보니까 아들 줄기가 여기 2개 나왔고요. 자 여기 또 3개 요게 3개. 저는 요 밑에 것까지 아들줄기가 4개 나왔습니다. 이 아들줄기 중에 재배 환경이 좀 넓다 그러면 3줄기를 남기면 되고요. 재배 공간이 좀 협소하다 그러면 2줄기를 남기시면 되는데 요때도 땅에 뿌리에 가까운 쪽 겹순을 아들줄기를 제거하시거나 아니면 줄기 세력이 좀 두께가 얇고 세력이 좀 약한 거를 이제 제거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2개나 3개를 남겨주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요거 세력이 약한 겹순을 요거 하나는 제거를 할 거고요. 보면 요거 좀 도톰하니까 남기고 그래서 3줄기를 저는 남길 생각입니다. 자 세력이 쌩쌩한 3놈 하나 둘 그리고 요거 중엔 이왕이면 조금 거리를 두고 요거 3개를 남겨 놓고요. 하나만 겹순을 톡 제거를 해주고요. 그러면 이제 겹순이 3개가 남았습니다. 자 이러면 아들줄기 3개가 나고요. 그 아래의 순들은 여기 밑에가 통풍이 또 잘 되지 않으면 흰가루병이나 이렇게 병충해에 취약하게 돼요. 그래서 아래 순들을 조금 정리를 해주고요. 여기가 좀 통풍이 되게
만들어주는 일을 해주신 다음, 자, 그 다음, 여기는 이제 어미순이었던 순에서도 여기가 지금 아들줄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요것도 미리 제거를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딱 겨수는 아들줄기 3개만 남겨줍니다. 참외 순정리하고 있는데, 어머, 달팽이가 너무 요염하게 매끈매끈하게 그 참외 줄기를 따라 지나가고 있네요. 너무 귀여운 거 아니에요? 야, 얼른 가봐. 나 순정리하게. 자, 이렇게 아들 줄기 3순을 남겼으면 그 다음 아들 줄기를 마냥 또 키우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들 줄기는 아우 달팽이, 자, 8마디를 남기고 또 잘라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저는 한 10마디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8마디를 남기고, 뭐 꼭 8마디 아니어도 저는 한 9마디인데 여기를 위를 딱 이렇게 또 생장점을 잘라주고요. 아들 줄기도 8마디 남기고 적심. 그 다음 이제 참외 같은 경우는 아들 줄기에서는 대부분 수꽃이 핍니다. 이렇게 꽃 뒤에 보면 이제 열매가 달리지 않아요. 그래서 어디에 열매가 많이 달리냐면 이 아들 줄기에서도요.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지금 아들 줄기에서 나오는 요 순이 이제 손자 줄기가 되거든요. 이 손자 줄기에서 여기가 좀 더 많이 나왔네요. 여기 손자 줄기에서 이제 참외가 달리기 시작합니다. 이 손자 줄기를 그러면 몇 개를 남기냐? 요것도요. 3, 4개 정도만 남겨놓고 순을 좀 정리해 주는 게 좋은데, 이게 또 기다렸다가 이 순을 정리하려면 이게 너무 무성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에서 한 3번째 정도는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여기가 이제 요것도 이제 2번째에서 나온 거 정리해주고, 3번째에 나온 것을 정리해주고, 4번째부터는요 그냥 마냥마냥 키웁니다. 그럼 이 밑에가 통풍이 좀 잘 돼서요. 병충해도 강하고, 또 참외 같은 경우는요 흰가루병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 흰가루병은 통풍과도 되게 밀접적인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통풍이 잘 되게끔 손자줄기 나온 순 아래 한 첫 번째에서 3번째 정도만 정리를 해주고 나서는요 마냥마냥 키우시면 되세요. 이렇게 참외 순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요 아들줄기도 몇 마디가 났나 볼까요?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마디 나왔네요. 그래서 8마디 위에 여기 생장점 토. 자, 그리고 자, 손자줄기가 또 얼마큼 나왔나 볼까요? 아직 초기라 손자줄기가 세력이 막 크진 않아요. 근데 여기가 지금 나오는 게 손자줄기인 거거든요. 손자줄기 여기 하나 나왔네. 여기 하나 아래 1000마디에서 3마디 정도는 통풍이 잘 되게, 제가 작년에는 한두 마디만 정리를 해줬는데 3마디까지 좀 정리를 해줘야 통풍이 더 수월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둘, 그리고 여기 나오는 손자줄기까지도 정리를 해주고, 그 다음 여기서부터는 이제 마냥마냥 키우시면 되세요. 자, 또 여기 보이는 덩글순도 잘라주고, 자, 요것도 아들순 정리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요것도 8마디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생장점 또 덩글순도 있으면 잘라주고, 그래서 아래에 있는 지금의 별로 여기 또 잘라도 나중에 나올 수도 있지만 지금 눈에 보였을 때 더 큰 다음에 얘를 자르려면 잎이 너무 무성해서 그때는 찾기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겨드랑이 사이, 요 사이에 나오는 게 손자줄기 때문에 여기 손자줄기를요 지금부터 제거를 해줍니다. 하나, 둘, 여기 끝에 셋, 제거해주고, 그 위에는요 마냥마냥 키우시면 되세요. 자,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다시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첫 번째, 원줄기를 찾는다. 원줄기는요 가장 마디마디가 촘촘하고 굵은 놈이 어미 순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 원줄기를 찾고 5마디의 생장점을 똑 잘라주신 다음, 그 다음 아들줄기 2개나 3개를 남겨놓고요 잘라주시고요. 그 아들줄기도요 끝에 생장점이 8마디를 남겨놓고 생장점을 똑 잘라주신 다음, 그 다음 아들줄기에서 그 겨드랑이 사이에 나오는 손자줄기에서 참외가 달리기 때문에 손자줄기는 아래에서 뿌리에서 하나에서 3번째까지는요 손자줄기도 정리를 해줘서 병충해와 흰가루병 예방을 관리를 해주고, 그 다음부터 그 손자줄기를 마냥마냥 키우시면 되는데요. 전문 농가에서도요 이 손자줄기를 어느 정도 키우고 8마디 정도에서 또 적심을 해주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텃밭에서는 그 손자줄기를 8마디를 키우고 적심을 해주려면요 순이 난리 부르스가 돼서 그 밭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요 찾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손자줄기는 그 다음부터 마냥마냥 키우시면 많은 수확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자, 주기적으로 퐁퐁, 식용유, 베이킹소다로 흰가루병 예방도 하시고요. 제가 작년에 참외를 3주를 심어가지고 100개 넘게를 수확을 해서 아주 풍족하게 참외잔치를 벌였거든요. 자, 우리 들깨 가족 여러분들도요.
참외 풍성한 수확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참외 수확하는 날. 당도가 높을 때 수확하는 방법. 참외를 보면 노랗게 되게 되면 거의 얼추 수확 시기가 되는데요. 여기 보면 덩글손이 이렇게 말라 삐뚤어집니다. 이렇게 말라지는 덩글손이 있다면 수확 시기가 된 거고요. 덩글손과 떡잎이 말라집니다. 이걸 보시고 수확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줄무늬가 여기가 색깔이 초록빛 돼서 하얀 빛깔로 변했을 때 수확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참외 수확하기. 여기도 참외. 자, 수박은 이따 멀티다 터져버렸어요. 짜잔. 망고 수박. 먹을 수 있나? 오메, 수박이 따뜻해요.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하나. 참외 스물하나 수확. 오늘은 참외 수박 부자랍니다. 오늘은 참외 수확하는 날. 오늘은요 9월 22일입니다. 참외가 아주 대롱대롱 달렸습니다. 여기도 따고, 자 여기도 따고, 얘는 따고. 자 담자 참외를 담자. 오늘은 참외 파티 해야 되겠습니다. 90, 91, 92, 93, 94, 95, 96. 100개가 조금 안 되네요. 4개 모자랍니다. 오늘은요 96개 참외 수확했습니다. 정말 대박일세. 천하장사 들깨 아줌마 오늘도 참외 수확하고 집에 갑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